화면 공유하면 될까요? 잠시만요. 네,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노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45페이지에 있는 구간합 구하기 2 문제이고요. 조금 전에 구간합 구하기 1이었는데 걔가 이제 1차원이었다면은 제가 푼 문제는 이제 2차원 배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 표에서 이제 x1, y1이랑 x2, y2를 받고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의 이제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2,2에서 3,4까지의 합을 구한다고 치면은 여기에 있는 3, 4, 5, 4, 5, 6 더해서 이제 27을 출력하는 형태이고 이제 4,4에서 4,4까지의 합은 이제 단일한 값인 7이 이제 출력되는 형태입니다. 저도 이제 보내주신 그 영상 보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지리수가 좀 확 튈 때는 정답판을 만들어 두고 질의가 올 때마다 그 정답판을 이제 참조하는 식으로 풀어야 시간 복잡도를 지키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표의 크기 n이랑 합을 구해야 하는 횟수 m을 이제 받아서 구하면 되는데 여기 예시를 보면은 4,4 배열이 만들어지고 세 번의 질의를 받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네 줄이 그 표가 만들어졌고, 이제 2,2에서 3,4까지의 합을 구해라. 3,4에서 3,4까지의 합을 구해라. 1,1에서 4,4까지의 합을 구해서 이제 출력을 27, 6, 64 이렇게 출력을 하는 문제이고요. 일단 그 2차원 구간 합 배열을 이제 정의할 때는 그 0,0에서 시작해서 그 x, y까지에 있는 그 값들의 합을 이제 2차원 구간 합배열 dxy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본 값이랑 이제 합배열을 각각 만들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합배열 같은 경우에 10 이 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전 값인 그 6, 1에서 3까지의 합, 그리고 이제 원본 배열에서의 자기 자신의 값, 4를 더한 값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일반화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용해서, 얘를 그 4,1을 구할 때도, 어, 전에 있던 6과 이제 원본 배열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에 한 4를 더한 10이 합배열의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차원 구간의 합배열을 채우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의 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 Y축으로 작은 거, 한 칸 작은 거, 그러니까 1,2에 있는 이 3이랑 값이랑, 그리고, 어, X축으로 하나 작은 2,1에 위치한 3을 더하고, 근데 결국 이 3이라는 것의 의미는 원본 배열에서 1과 2를 더한 이 값이고, 여기 1,2에서도 1과 2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1이 중복이 돼서 그 중복을 제거를 하고 원본 배열에서 자기가 구하고 싶었던 그 자리 값을 더해 줌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3,4 자리를 이제 구하고자 한다면은 A에 위치한 자리에 이제 구간합을 구하고 이제 B에 위치한 구간합을 더하고 이제 중복되는 C의 구간합을 빼주고 이제 원본 배열에서 그 자기 자신의 위치 3,4를 더해줌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슈도 코드는 동일하고 코드 구현부에서는 일단 앞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리드라인 통해서 빠른 출력을 꾀하고
입력 값을 이제 정수화해서 이제 매핑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원본 배열을 만들어 줄 때 초기화하는 건데, 0번째 행을 이제 다 0으로 채워주고, 여기에서 이제 어펜드 해줌으로써 이제 밑에 값들을 다 채워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0이 들어가는 이유는 0번째 그 열도 0으로 다 채우기 위해서 더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간합 배열도 이제 선언해서 넣어주고, 여기 언더바가 들어간 이유는 이제 변수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반복만 하기 위함입니다. 위에서 그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이제 한 칸 전이랑 이제 X축으로 이제 한 칸 전이랑 중복되는 그 부분을 빼주고, 그 다음에 원본 배열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더해준 값으로 이제 합배열 다 구하고, 이제 질이 n번 할 때마다 이제, 어, 질의 부분, 질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못 드렸는데요. 만약에 3,4 이 자리를 구하고 이 콤마 2에서 3,4까지의 이 구간합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전체에서 이 구간을 이제 빼주고 또 이 구간을 빼주면은 중복으로 빠지는 이 값을 다시 더해주고 이 구하고 싶은 자리 2에 이제 원본 배열 자리를 더해줌으로써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일반화한 공식이 이 값이고, 그 값을 이제 리절트에 넣어줌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파이참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동일한 코드이고, 잠시만요. 파이참 여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아, 네, 파이참은 아직 안 보이고, 네, 파이참 공유화면 안 다른 보이. 걸로 바꿔주실 수 네, 파이참, 있나요? 노션 보이는데 아직. 네. 네, 이제 보이실까요? 네. 이를 실행하면은 27, 6, 64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없으시면은 공유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 결과적으로 n 곱하기 n 매트리스인데, 사실 코드상으로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해서 어, 첫 행이랑 첫 열을 다 0으로 채우는데, 혹시 그렇게 하는 게 그 인덱스상으로 표현하기가 편리해서 그런 거 아니면 뭐 더하거나 뭐 그런데 딱히 영향이 없어가지고 겸사겸사 그렇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저도 이 문제를 보면서 처음에 거기에 의문을 가졌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어, 그 인덱스상의 편리함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0행과 0을 다 초기화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C랑 자바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쓰레기 값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다 초기화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영어로 좀 원래는 추가. 파이썬이나 이쪽에서는 없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냥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냥 어떤 그 배열방이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잡을 때 랜덤 액세스 메모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쓰레기 값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0으로 채워가지고 초기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값을 덮어 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중간에 혹시라도 뭐 있던 이런 쓰레기 값에 해당하는 영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문제가 송이님이신데, 그 송이님이 계속 연락이 안 되셔서 바로 6번 제가 발표 일단 해도 될까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6번이었고, 연속된 자연수의 합 구하기에서 그 제가 맡은 문제에서는 투포인터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거를 구현하는 방식이었던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자연수가 이 정도로 많을 때는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랜덤으로 뽑지 말고 순서대로 하나하나 진행하는 방식이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의견이어서 투포인터라는 방식이 채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포인터 방법이라는 게 우선 일자로 자연수나 정수같이 일자로 연속된 수들이 있을 때 시작점과 끝점을 정하고 이것을 한 칸씩 움직이면서 적절한 값을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어, 네, 우선 제가 사진을 일단 좀 더 좋은 걸 못 구해왔는데 일단 구해온 것으로 예시를 설명하면 우선 처음에 스타트점과 그 점 두 개를 우선 전부 다 1에 갖다 놓습니다. 1에 갖다 놓게 되고 그리고 연속된 수들의 합이 일정 수치의 그 연속된 수들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를 전부 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은 5보다 작기 때문에 우선 끝점에 있는 한 점을 2로 옮겨줍니다. 이 점을 엔드점이라고 칭할게요. 그렇게 되면 1부터 2까지의 합이 아직도 5보다 작기 때문에 엔드에 있는 점을 3으로 옮겨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스타트점에 있는 1과 엔드점에 있는 3까지의 모든 숫자의 합이 6이 되면서 5보다 커지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스타트점에 있는 위치를 한 칸 더 옮겨주게 됩니다. 한 칸 더 옮겨주게 되면은 이제 2부터 3까지의 합이 숫자 5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 5가 되므로 여기서 이제 카운트 값을 1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일단 제외하고 카운트 값을 증가시킬 때 이제 end에 있는 그 다음 end에 있는 값을 다음 값으로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연속된 숫자의 합이 5가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 다시 출발합니다. 그렇게 하여 3과 4의 합이 우선 7이 돼서 5보다 크므로 스타트점을 이제 다시 한 칸 옮겨주고요. 위 과정을 반복해서 이제 제가 구하고 싶었던 값에서 그 두 개의 숫자가 만날 때까지 카운트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어, 이건 제가 그냥 그날 카톡방에 올려드린 방식인데 지금 이거를 그림 가지고 조금 더 쉽게 말하려고 지금처럼 한번 말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먼저 만든 코드 초안은 우선 변수를 저장, 그리고 n이란 변수 저장, 그리고 변수를 초기화, 그리고 우선 초안 지금 보니까 보기 불편해서 바로 코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n이라는 변수 값을 저장, 그리고 제가 말한 스타트점, 끝점, 그리고 그 스타트점에서 엔드 점까지의 숫자들의 합을 썸이라고 잡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횟수를 구하는 것을 카운트로 잡아서 우선 변수를 모두 1로 초기화했습니다. 카운트를 1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 나중에 반복문을 시작할 때 탈출 조건에서 이 end의 값이 end와 스타트 점이 n에서 만나는 지점을 이게 반복문 탈출 조건으로 잡기 위해서 우선 카운트를 1로 주고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반복문을 시작하게 되면 우선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말한 순서대로 하면은 합이 n보다 작을 때 end 값에 1을 추가, 그리고 end 값에 1이 추가되었으니까 시작점부터 끝점까지의 합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값에다가 새로 end 값에 1 추가한 값이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합이 n보다 클 때에는 이제 스타트 점에 있는 값을 이제 1을 추가했기 때문에 스타트 점에 있는 한 칸 옮겨졌기 때문에 스타트 값에 있었던 값이 하나 빠지기 때문에 전체 합에서 일단 하나 빼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카운트 조건이 맞을 때 카운트
값이 이제 1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마지막에 프린트 하게 되면은 처음에 넣은 숫자에 대해서 이제 연속된 투 포인터의 합이 맞는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15를 입력하게 되면은 4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 가지고 온 숫자 5를 입력하게 되면 두 번만 가능했기 때문에 숫자 2가 나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 네,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7번 동욱님 발표 부탁드릴게요.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뭐, 왼쪽에 보이는 거가 우리 교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가 노션이 있거든요. 노션인데, 아마도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백준에서 좀 땄는데, 그죠? 요 책보다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가 조금 더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편하고, 어, 일단은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이 책으로 다 하셨을 거니까 책으로 잠깐 볼게요. 책으로 잠깐 볼 거고요. 이 앞에 이 주몽의 명령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갑자기 앞에 거랑 결이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 스토리가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 주몽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은 크게 뭐 관련 있는 내용들은 아니었고요. 이 뒤에 이 부분부터 약간의 영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갑옷 만드는데 두 개의 재료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개의 재료에 고유한 번호가 있는데 이 고유 번호에 해당하는 거가 이거예요. 재료에 해당한 고유 번호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두 개를 이제 합쳐서 만드는데 합쳐서 만들 때에 이 그 다시 만들고 있는 거 재료로 갑옷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고 돼 있는데 궁금해졌다의 결과물은 이 두 개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재료에 해당하는 거가 6개가 들어갔고 재료의 개수가 6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을 쓰면은 여기에 재료에 해당하는 거에 개수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구조고요. 완성이 됐다면은 9가 되면은 그 갑옷이 완성이 되는 이런 그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처음에 무슨 뜻인가 계속 쳐다봤었는데 결론은 이 6개 얘만 보면 좀 되는 것 같아요. 얘만 보면 되는데 재료는 6개이면 6개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9가 딱 됐을 때 갑옷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 6개 중에 9가 되는 조건이 몇 개가 나오냐. 그게 이 출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뭐 그 시간 복잡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솔직히 읽어봐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잘 모르겠어 가지고 이 노션에다가 이렇게 이걸 좀 봤어요. 그래서 요거 아마 보시면은 시간 복잡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문제랑 이 시간 복잡도에 해당하는 거가 이거 때문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 제한 시간 2초 때문에 시간 복잡도에 해당하는 거를 그러니까 결론은 코드 많이 복잡하게 짜지 말고 거의 이제 테크로 봤을 때 두 테크에 끝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가 1초면은 한 단계에서 끝내라. 그다음에 뭐 2초면은 거의 이제 메인으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한 두 단계에서 끝내라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뭐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지만 저도 많이 안 봐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갑자기 이렇게 너무 크게 줘가지고 되게 많이 쫄았는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예, 그냥 쫄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리스트 데이터형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값 여러 개 넣는 거가 리스트 데이터형인데 그 리스트 데이터형에 해당하는 거는 인덱스 방번호로 들어가 있고 인덱스 0번부터 시작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정렬을 한번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은 이제 구를 만들기가 쉬워져요. 첫 번째 요소랑 두 번째 요소를 더했더니 8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값옷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9 미만에 해당하는 숫자 값에 해당하는 거였으면은 1에 해당하는 거가 2가 돼야 이 두 개가 합쳤을 때 9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값옷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값옷 하나가 만들어지면은 옆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그죠? 얘도 이제 만들었으니까 옮겨와서 두 개를 또 했더니 8이 되죠. 8이 되고 그러면 요게 또 이렇게 옮겨와서 두 개가 돼서 9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합으로 봤을 때 2랑 7, 그 다음에 4랑 5 이렇게가 이거는 좀 다른 걸로 할게요. 4랑 5 이렇게 해서 갑옷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값이 2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코드로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리스트 A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A고 거기에 지금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거 그죠? 그래서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이 거랑 지금 끝 위치에 해당하는 거 J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기준치에 해당하는 M9보다 크면 J에 해당하는 게 빼기 빼기는 한 칸 일로 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A에 만약에 제로다. 그럼 여기 자리고 A에 0, 1, 2, 3, 4, 5면 여기 자리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산을 하면은 이게 8이잖아요. 그치? 8인데 이 M에 해당하는 거 9예요.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거 요게 여기로 내려오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J에 해당하는 거를 하나 빼서 한 단계를 내려오라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번호의 합이 M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큰 번호의 인덱스를 이렇게 내려오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고 만약에 0하고 그 다음에 요 끝에 해당하는 게 7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m에 해당하는 것보다 m이 크면 한마디로 이게 9가 더 크면은 i번째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올라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게 했을 때 9가 만들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m하고 두 개가 똑같다. 9가 되면 둘 다 이동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땐 8이잖아요. 8이기 때문에 이게 뭐다? 하나를 내려오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됐다? 이게 8이죠. 아니, 9죠. 이게 9죠. 9가 되면은 i에 해당하는 거 하나 올리고 j에 해당하는 거 하나 내려오라.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은 둘 다 내려와라. 그리고 카운트는 하나 올려라. 그래서 얘가 카운트가 하나 올라가겠죠. 이게 1임. 이렇게 갑옷 하나 만들었다.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코드를 짜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자, 이게 이제 실질적인 설명인데, m에 해당하는 기준치가 9예요. 그래서 1하고 7하고 봤더니 두 개를 넣으면 8이죠. 8랑 9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i를 하나 올려서 여기로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랑 더했을 때는 이제 두 개가 9죠. 그죠? 9는 9하고 같으니까 카운트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이쪽에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이쪽에 하나 내려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2랑 4는 지금 8이죠. 8이니까는 9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i를 하나 올려서 이렇게 올라오는 얘기죠. i 올라오고 그다음에 j랑 더하면 9가 되다. 그래서 9 똑같으니까 카운트 하나 올리고 나머지는 얘는 이렇게 올라오고 얘는 이렇게 내려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솔직히 이게 이제 여기까지 끝이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뭐 진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되고 그래서 이제 재료의 개수는 n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 갑옷이 이제 되는 번호는 m이라고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장되는 거는 a라고 할 거다. a 리스트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거 ij라고 할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갑옷 조합이 두 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카운트라고 하자.
그래서 while 구문을 통해서 이 i랑 j에 해당하는 거에 크기를 비교를 해서 j가 크면 여기가 돌아가더라. 그러면 재료의 합이 n보다 작을 때랑 클 때랑 같을 때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걸로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거를 옮겨가면서 구에 맞는 거를 찾아라. 그 조합에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코드를 보면 이게 연결이 안 되냐?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처음에 얘를 좀 했더니 제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쪼개서 이렇게 이제 봤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일단은 예. 예. 제가 지금 이게 계정이 두 개로 해가지고 이거 이제 드라이브 복사해서 진행 좀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만 좀 떼봤는데요. 이렇게 떼봤을 때 이제 시스라고 하는 게 이제 파이썬의 시스템 쪽에 해당하는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첫 번째 n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서 봤을 때 재료의 개수죠. 그래서 입력을 이렇게 하라고 했었어요. 여기에서 위에서 6이라고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6 집어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m에 해당하는 거는 값이 완성되는 번호의 합 이게 이제 9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n과 m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집어넣었고요. 집어넣고 그다음에 맵에 해당하는 거 자체는 인풋에 해당하는 거랑 같이 쓰는데 이 그 인풋 자체가 문자열로 무조건 받기 때문에 이 무조건 받는 거를 인티저로 매핑해라. 매핑해야 해당하는 거는 뭐다? 문자열에 해당하는 거 숫자로 바꾸라는 얘기죠. 바꾸는데 원래 이제 그 스플릿에 해당하는 거에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쓰면은 공백을 기준으로 바꾸자 이거죠. 그래서 A에다 받을 때 이제 넣는 게 27415 이거를 받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소팅을 해가지고 이제 보자는 얘긴데요. 이렇게 일단 해서요. 2, 7, 4, 하나, 5, 3 이렇게 넣고 그죠? 아이고. 자,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2 하나, 7 하나, 4 하나, 6, 1, 6, 5, 3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각각의 배열방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넣었고요. 넣은 다음에 이걸 소팅을 하라고 돼 있어요. 소팅한 거를 출력한 거는 여기 밑에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1이 가장 작은 거, 그 다음에 2 이렇게 해서요. 1, 2, 3, 4, 5, 6, 7로 요게 그죠? 숫자 값 자체가 두 개, 6개죠? 지금 왜 하나가 더 써진 것 같죠? 네, 하나 더 써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2, 7, 4, 하나, 5, 3 그죠? 이렇게 고요 자, 이렇게를 돌려보니까 1, 2, 3, 4, 6 빼고 7이요. 그래서 6개가 들어가더라. 이렇게 6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옷이 만들어지는 초기 값이 제로고 그다음에 i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배열방의 제로. 그다음에 j에 해당하는 거는 n에 해당하는 것 자체가 앞에서 이제 6개, 그죠? 재료의 개수. 한마디로 여기 들어가는 거에 n을 해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n-1 이렇게 들어가요.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배열방을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n-1 해서 이제 5번 방을 뜻하는 거야, 결국에.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가 A라고 돼 있으니까 A에 해당하는 거에 I 번째고 얘는 A에 해당하는 거에 J. 한마디로 이게 시작, 얘가 끝. 그죠? 그래서 I에 해당하는 거 J 이렇게 돼 있는데 I는 당연히 여기서 봤을 때 0이고 그 다음에 J는 5니까 5가 0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참이니까 요 안으로 들어가죠. 그죠? 요 안으로 들어갔는데 요 조건에 해당하는 걸 봤더니 이제 이게 0번이고 이게 5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가 9 이렇게 되니까 뭐다? 0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까 1이었던 거 같고 5번에 들어가 있는 게 7이었죠. 이렇게 두 개가 돼서 더했을 때 8이죠. 8은 9보다 작아요. 그래서 요 0 더하기 1 해서 1로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1번째 방에 해당하는 거로 이동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1, 2, 3, 4, 5, 7이었나요? 이렇게였는데 그죠? 이렇게였는데 이게 0번 방이고 1, 2, 3, 4, 5죠. 이렇게인데 지금 이 조건에 따르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여기로 가서 얘랑 그 다음에 얘를 비교하라는 얘기죠. 이제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죠. 두 개를 더해서 그게 9가 딱 맞으면은 카운트가 하나가 올라가고, 그렇죠? 9가 딱 맞으면 여기 지금 else에 해당하는 거가 같다 이거보다도 여기가 크면 나머지는 같다잖아요. 같다니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여기 i에 해당하는 거 1 더해라. 다시 1로 가라는 얘기죠. 한 칸 더 가서 3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쪽도 7에 해당하는 거 썼으니까 1로 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3하고 5하고 했는데 3하고 5는 8이니까 9보다 작죠. 작으니까 뭐다? 또 얘가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4하고 5하고를 더했을 때 9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또 동작을 하는, 이렇게 해서서 결과값이 이제 갑옷은 이 조합에서 두 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다른 뭐 숫자로 만약에 바꾸면, 그죠? 그래도 이제 잘 되면은, 된 거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6개 넣었죠. 6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도 잘 되면 되는 건데 지금 하나라서 지금 9, 9, 1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랬고 요거는 이제 10이라서 안 되고 그 다음에 2하고 9 이렇게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요거 지금 3하고 9도 안 되고 5하고 9도 안 되고 이거 9 자체죠. 자체니까 이거 안 되니까 1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1하고 6, 뭐 2하고 6 이렇게 해서 9가 되는 조건이 3하고 6일 때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가 1이 나오면 정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아이고 왜 잠깐만요. 네. 화면이 혹시 잘 보이셨었나요? 확대를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전 잘 보였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1분 동안 답변 없으시면은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네. 시계가 없다. 네, 그럼 다음 문제 네, 그냥 넘어가시죠. 넘어가죠. 네, 네. 이번 주에 경준님 안 계셔서 그 다음에 9번 지선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님 그 화면이 좀 작게 보여서 혹시 확대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네. 어, 컨트롤 플러스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크롬이시죠? 네네. 컨트롤하고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하고 더하기 하시면은 화면 확대가 될 건데, 알아서. 이게 브라우저 자체 기능으로. 음, 아니면 컨트롤 지금 누르시고 하고, 마우스, 네, 네. 마우스 휠, 컨트롤 마우스. 네. 어, 네, 전 이제 잘 보입니다. 혹시 아직 안 보이시는 네, 분 저도 계신가요? 잘 보입니다. 네. 아, 네. 뭐 이러지? 아, 네. 저는 9번 준비했고요. 백준 12891 DNA 비밀번호고요. 저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 맨 처음에 이용했었는데, 이 부분 구글링 해보니까 콜앱에서는 사용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석 처리했고, 이 부분이 예시인데, 그리고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하는데 앞서 이제 문제로 나온 투포인터랑 다른 점은 투포인터는 이제 그 문자열의 길이가 가변적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GA, GAT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가변적인데 슬라이딩 윈도우의 경우에는 이제 불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예시처럼 두 개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GATA가 처음에는 GA가 되고 그 다음엔 AT, 그 다음에는 TA 이런 순으로 길이가 두 개씩 고정되어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슬라이딩 윈도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예시로 나온 게 맨 처음 문자는 이제 문자열의 총 길이, 지금 GATA의 경우에는 총 길이 수가 4이죠. 그래서 그 4고, 이제 슬라이딩 부분 문자열의 길이가 2여서 아까 말한 GATA, 아이고 괜히 저거 지웠네. 그래서 두 개씩 GA, AT, TA, 이게 부분 문자열의 길이이고, 그리고 예시 문자열이 GATA로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나온 1001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핵심이 ACGT의 각각의 개수를 비교 판별하는 게 핵심인데, 이거에 대한 요구 개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져서 저희가 리스트를 사용해서 넣게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001이니까 A가 한 개 이상, 그리고 T가 한 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 경우를 만족하는 거겠죠. 그래서 GATA를 보시면 맨 처음에는 이제 GA니까 이제 ACGT 순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A 하나, G 연계, G 하나, T 연계 순으로 되는데, 그 다음에 넘어갈 때 슬라이딩 윈도우에서 저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전 데이터와 그리고 하나 이동했을 때의 그 다음 값에 공통적인 부분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GA와 두 번째 AT의 경우에는 지금 A라는 문자열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를 이용해서 굳이 첫 번째로 구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구할 때 A의 문자열의 개수를 더하지 않고 이전 개수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지금 GA가 1010인데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이제 G가 그 다음 거에 필요가 없죠. 그 G의 개수를 하나 빼줍니다. 그러면 1, 0, 0, 0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G가 사라졌고 A에서 T가 하나 생겼으니까 T의 개수를 하나 더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 0, 0, T의 개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1001이 다시 이렇게 되고 다시 이 앞의 과정을 반복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 2 이제 전체 문자열의 개수와 부분 문자열의 개수를 이제 맵함수 이용해서 이 부분은 뭐 앞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생략하고요. SP로 받고 이제 GATA 문자열 부분은 그냥 인풋으로 저는 받았고요. 그리고 타겟 리스트에서 리스트로 맵함수 묶어줘서 이제 1001 이제 인풋하고 스플릿하고 이제 맵으로 묶어서 맵과 리스트로 묶어서 이제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1, 0, 0, 1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ACGT가 여기 나온 개수보다 이상이면 만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과정 중에 각 ACGT의 개수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 수기값 리스트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결과 저장하는 거 결과 변수 만들어 줬습니다. 맨 처음에 저는 이제 set initial value라고 해서 문자열의 첫 문자열의 각 개수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GATA 경우에는 두 개만 이동하니까 GA가 맨 첫 문자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첫 문자열의 경우에는 이전에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개수를 하나하나 구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수로 묶어서 ACGT의 각 개수를 구하면 이제 ACGT 인덱스 순으로 하나씩 더하도록 하였고요. 결과는 이제 TMF 리스트 글로벌로 가져와서 여기서 계산한 값이 밖에 TMP 리스트도 반영이 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TMF 리스트 이제 계산하는 부분은 이제 나온 여기 GA가 다음 단계에 하면서 G가 뭐
하나 사라지면은 하나 빼주었죠.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원래는 이제 각각 두 개로 함수로 나눠졌는데 가능층 하나로 했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들어가면 개수 세서 아까 경우에는 G였죠. 그러니까 G가 사라지니까 하나를 빼주고 TM4 리스트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T가 하나 생기니까 그의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플러스가 들어가서 플러스일 때는 하나 플러스 해주고, 그렇게 함수를 구성하였습니다. curl DNA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했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타겟 리스트, 타겟 리스트가 이제 1001, A가 한 개 이상이고 T가 한 개 이상을 만족하냐를 판별하는 부분을 함수로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 글로벌로 가져왔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4개의 ACGT 4개를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RES라는 임시 변수를 true로 주고, 이제 ACGT 4개 폼은 돌려서 우리가 임시 저장한 TMF 리스트랑 타겟 리스트를 비교를 해서 이제 TMF 리스트가 타겟 리스트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을 찾는 거니까 4개 모두. 그래서 반대로 타겟 리스트보다 작으면, 하나라도 작은 애가 있으면 펄스로 바꿔서 이제 RES가 true인 값만 모두 만족 시 리절트를 1 추가해주는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지막 계산한 부분인데, 근데 맨 처음 초기 값 ACGT 개수 계산하고, 이게 타겟 리스트 만족하냐 여부 체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맨 처음 ACGT 개수 아니까 그거 이용해서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들어간 부분은 아까 앞에 말한 G 사라지는 부분,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 부분은 N 뒤에 추가되는 부분, T 추가되니까 이 부분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마이너스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타겟 리스트 만족하나 체크하고, 그 부분 돌려서 마지막 리스트까지 가서 계산하면은 결과 나오시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한번 이제 보면 결과 2인데 하면 결과 2 잘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없으시면 다음 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0번 문제 이제 종선님 부탁드릴게요. 화면 보이시나요?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혹시 발표자 화면으로 보이나 아니면? 발표자 발표자 화면으로 보여요. 화면으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아, 네, 그럼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10번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0번 문제는 그 최소값 찾기 문제고, 그 n개의 수 a1부터 이제 an이 그 숫자 l과 함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ai 빼기 l 더하기 1에서부터 a i까지, 그래서 그 l개의 숫자 중에 그 최소값을 di라는 어, 수로 저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 저장된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좀 많이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일단 문제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잘 하고, 그다음 아이디어 설명, 코드 정리, 질문거리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보면은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입력값이 주어져 있고 맨 끝에서부터 이제 L이 3이니까 이 세 덩어리씩 묶입니다. 그래서 5, 2, 6, 2, 5, 2, 6 여기서는 이제 최소값이 2로 이제 출력값에 2로 이제 굵게 칠해진 2와 같은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3, 5, 2에서도 최소값이 2인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이 세 개의 형태를 끝까지 갔을 때 이제 1, 5, 2에서는 1이 나오는데 여기에 위치가 맨 출력값에서 맨 앞에 1이 아니라 그 세 번째 값에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문제에서 이제 i가 0보다 작은 ai는 무시하고 이제 구해야 된다고 조건을 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에 이 l이 3이니까 이 가상에 두 개의 공간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1의 값이 더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값을 구하는 게 여기까지 문제의 내용이고 그다음 이제 아이디어는 크게 세 가지 아이디어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덱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건데요. 덱 구조는 이 밑에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덱이란 이제 더블 엔디드 큐라고 해가지고 이제 양방향으로 데이터 값을 넣고 뺄 수 있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스택과 큐 특성을 모두 갖고 있고 이거의 장점은 그 리스트에 비해서 이제 수행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값이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값이고 이제 우측으로 값이 점점 쌓이는 걸 볼 수 있고 왼쪽에 있는 값을 다룰 때에는 이제 어펜드 다음에 이제 레프트라고 굳이 꼭 명시를 해서 값을 출력하고 아니 값을 입력하고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핵심 아이디어 2와 3을 그 이 덱 구조와 함께 입력과 출력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경우에 그 첫 번째 값으로 1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 경우에 검정색 1을 인덱스 값으로 빨간색을 이제 값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으로 1이 지금 주어졌고 여기에 따른 최소값은 당연히 1이니까 출력값에 빨간색으로 1이 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로 5라는 값이 주어졌고 1과 5 중에 당연히 1이 더 작으니까 첫 번째 값인 1이 반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값은 2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아이디어 2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값인 5를 보면은 그 어떠한 경우를 따져도 이제 5가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L이 3인데 뭐 2와 함께 이제 1, 2, 3, 뭐 2, 3, 4 이렇게 인덱스 값이 1, 2, 3 혹은 2, 3, 4이 경우에서도 경우를 볼 때 두 번째 값인 5가 뭐 첫 번째 값이랑 세 번째 값보다 다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두 번째 있는 5라는 값은 최소값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코드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기존의 마지막 값이 새로 들어온 값보다 큰 경우에는 마지막 값을 삭제하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세 번째 덱의 구조는 결과적으로 이 두 번째 값이 없어지고 이제 첫 번째랑 세 번째 값만 남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로 그 3이란 값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핵심 아이디어 3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아까 그 전 분께서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한 장점으로 이제 크기가 이제 투포인트랑 다른 점으로 크기가 고정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L이라는 크기가 3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인덱스 값이 1, 2, 3, 4 총 4개가 있는데 지금 1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은 1이라 값을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값의 차이가 그 마지막과 첫 번째에 들어있는 인덱스 값의 차이가 기존에 조건으로 주어진 L 값보다 크면은 뭐 크거나 이게 같으면은 첫 번째 값을 제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대개 구조는 결과적으로 네,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값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숫자 2가 결국 반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뭐 여섯 번째 다 이게 적용이 되는데
그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아이디어 2와 3이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섯 번째 값으로 2가 들어왔는데 그럼 네 번째에 있는 값과 다섯 번째에 있는 값이 다 마지막에 들어온 그 2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값은 다 제거하게 되고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좀만 더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면은 이제 4와 6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경우는 4, 5, 6 한 케이스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6이 더 작으니까 이제 4가 제거하게 되겠고 5와 6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4, 5, 6, 뭐 5, 6, 7 이렇게 있는데 다 6에 있는 값보다 작으니까 이제 필요 없는 값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의 경우는 이제 네 번째에서 이제 적용했던 것처럼 핵심 3 아이디어로 그, 네, 여기 인덱스의 차이가 그 저희 윈도우에 있는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대개 구조로는 결과적으로 그 여섯 번째 이제 이 값만 들어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으로 또 하나 저희가 체크해야 될 점으로 뭐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데 아까 뭐 소트디 뭐 이런 정렬하는 방법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이 대입 구조를 사용하고 이 아이디어 2, 3을 적용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값이 그 결과값으로 반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면은 코드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구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 다 값 선언하는 네, 메소드고 그 코드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핵심 아이디어 2가 적용이 되는데 myDec이라는 변수에 이제 값이 존재하고 또 myDec의 마지막 값이 이제 새로 들어온 값보다 클 때 이제 마지막 값을 제거한다. 이게 핵심 아이디어 2를 그대로 구현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myDec의 값을 추가할 때 그 추가하는 값의 형태를 저희가 이제 어펜드로 우측에 이제 추가를 하는데 이때 추가하는 형태를 그 값과 인덱스 형태로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밑에는 핵심 아이디어 3을 이제 그대로 구현을 한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가 그 마지막에 들어온 값이 값 빼기 L보다 이게 작거나 같다면 그러니까 뭐 크기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 3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첫 번째 값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값이 아까 좌측부터 채워진다고 했으니까 이제 팝 레프트를 통해서 제거하는 걸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코드 리뷰는 끝이 나고 네, 제가 사실 추가로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덱이라는 구조를 모르고 그 투포인터나 뭐 슬라이딩 윈도우나 이런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든 좀 해결해보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투포인터처럼 해서 그 스타트 인드나 엔드 인덱스를 다 동시에 일식 이동을 시켜서 각각의 그 이게 각각의 반환되는 리스트에 집계함수를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해봤는데 시간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값을 크게 세 가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리스트가 있고 이제 리스트가 한 칸씩 이동함에 따라서 새로 추가되는 값과 기존에 있는 최소값과 뭐 나가는 값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값이 뭐 기존에 들어오는 최소값,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 이게 형태가 이제 한 칸씩 이동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값 중에 나가는 값이 그 최소값이 아니라면 이제 신규 값과 기존에 있는 최소값만 비교해서 더 낮은 값을 최소값으로 설정을 하고 혹은 만약에 이제 나가는 값이 최소값이라면 해당 집합에 대해서만 최소값을 새로 구해서 이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시상에는 어, 코드가 정상적으로 됐으나 이제 제 생각에는 뭐 그러니까 L이 뭐 3이 아니라 더 큰 값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발레를 제가 직접 찾지는 못해가지고 혹시나 나중에 보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 의견이 있다고 하시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거는 또 참고 자료인데요. 그 저는 이제 덱이라는 구조 자체가 익숙치가 않아서
혹시나 백준 사이트에서 뭐 비슷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까 검색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 1866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우측에 보는 화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개에 대한 개념이 잘 모르겠다 할 때, 뭐 어떤 함수, 어떤 메소드 함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 전 자료 구조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코드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고, 여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 구조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어, 명령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아까 대기 스택과 큐의 장점을 둘 다 갖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코딩 테스트 볼 때 큐는 사용을 안 하고 그러면 다 덱으로 하는 게 옳은 판단인 건가요? 아, 저도 이 부분은 네, 일단 이 문장 자체는 네.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출처에 따라서 찾아온 아, 내용인데 저도 이제 네, 덱 구조를 잘 몰라서 네, 네. 참고차 가져왔고 그 부분은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 대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덱 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피곤한 게 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 중에 덱이나 아니면 스택이나 이런 언급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아닌 거는 그냥 덱 쓰는 게 그냥 그 공부 한 번만 해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처리하기는 괜찮은 구조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는 11번 세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맡았던 문제는 스택 수열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수열에 입력한 숫자, 그러니까 1부터 n까지의 수를 스택에 넣었다가 늘어놓음으로써 하나의 수를 만들 수 있다.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8 이렇게 입력을 하면 8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수열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그 이후에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이 숫자들 순서대로 수열을 만들 수 있는지 푸시랑 팝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거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8 너무 크니까 4로 연습을 해봤는데요. 몇 개로 할 건지 입력을 받고 그만큼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이거를 확인을 할 때는 그림을 그리면서 해봤는데 이해가 안 돼서 우선 맨 앞에 4, 그 숫자 크기만큼 4 하고 그 뒤에 첫 번째 자리에는 3을 넣고 두 번째 자리에는 4를 넣고 세 번째는 2를 넣고 네 번째는 1을 넣는다 해서 일단 써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자연수 1부터 시작.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빠뜨렸는데 우리가 중요했던 점이 스택에 푸시하는 순서는 반드시 오름차순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1부터 시작을 해서 이 3, 맨 앞에 있는 3을 만날 때까지 푸시를 해줘요. 그래서 1 푸시하고 3 아직 안 만났으니까 2 넣어주고 이제 3까지 넣었어요. 3을 만났으니까 이제 멈춥니다. 그러면은 맨 위에 있는 게 3이니까 팝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자리에 쓰인 4를 만날 때까지 또 푸시를 해줍니다. 근데 바로 4가 나왔죠. 푸시를 한번 하고 이제 4를 만났으니까 또 팝을 해줍니다. 그러면 스택에 남아있는 거는 1, 2예요. 맨 위에 있는 게 2인데 우리가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 있는 2. 얘를 만날 때까지 푸시를 하기로 했는데 바로 위에 있으니까 또 팝을 바로 해줍니다. 여기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현재 스택에 1이 남아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게 1이니까 팝을 해줘서 팝. 그래서 보시면은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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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푸시, 팝, 팝, 팝 해서 최종 출력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짠 코드는 간단하게 자연수 1로 설정을 해주고 답하는 거 여기 넣고요. 스택을 만들어주고 저희 아까 첫 숫자 이 3을 만날 때까지 자연수를 증가시키면서 플러스 푸시 푸시 푸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수 동시에 증가되고요. 맨 위에 있는 게 저희가 찾으려던 이 숫자면은 팝을 해라 라고 해서 빼기를 해주고 이 노노노 이거는 오름차순을 지킬 수 없는 수열이 들어갔을 때 안 된다라고 출력이 되도록 입력 이거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럼 우선 스터디 일단 준비해온 것은 일단 이번 주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해주셔서 다들 감사하고, 맞다. 다음 주에 저희가 방학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스터디를 다음 주에 쉬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계속 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뭐 다른 일정이나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온라인이라서 방학은 사실 상관이 없고 휴가 있으신 분 좀 많으시면 그걸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휴가 일정이나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 톡방에서 토를 하면은 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그 부분은 오늘 마치고 톡방에서 투표하고, 그리고 일단 다음 주 문제 뽑는 거는 우선 송이님이 일단 지금 답장이 없으셔가지고, 거기 운영진 분들도 연락을 지금 시도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락 기다려보고, 연락이 안 되시면 내일 송이님을 빼고 우선 다음 주 번호를 내일 뽑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시고, 혹시 뭐 다른 거 건의사항이나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저희 발표 자료라던가 그 코드를 뭐 따로 모아두거나 그런 건 없나요? 네, 그거는 일단 송이님이 버디해서 같이 해주신다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발표 자료 일단 전부 톡방에 이번 주에 올려주시면 저도 일단 정리할 때 필요해가지고 혹시 다른 분들도 링크랑 파일 같은 거 혹시 톡방에 우선 올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까지 그 공유 드라이브 하나 만들어 둘 테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혹시 거기에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네, 더 다른 건의사항이나 있으신가요? 네, 다들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우선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 주에 해보면서 난이도가 이게 생각보다 너무 높다는 의견도 많이 들었고, 저도 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혹시 좀 다음 주까지 해보시고 힘들다 싶으시면은 혹시 저한테 그 슬랙 다이렉트 메시지나 아니면 카톡으로 이거 제 카톡 아이디인데 카톡으로 따로 연락 주시면 운영진 분들이랑 이야기해보고 좀 더 도와드릴 수 있도록 네, 방법을 좀 더 찾아볼게요. 저도 생각보다 어려워서요. 네, 다른 건의사항 없으면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석 네. 체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출석 체크랑 그 부탁드릴게요. 들어가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